자,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 자, 내려오면, 자, 본문에서 여기 네 번째 줄에, 영국은 차를 마시는 습관이 보편화되자 면직물을 팔아서 차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 청과 무역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나 면직물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영국의 은 유출이 심각해졌고요. 청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양의 은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영국이 이러한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청에 팔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고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자, 왼쪽에는 이제 아편을 이제 하는 사람들 사진이 나와 있죠. 참고로 이제 보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요 아편을 이제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걸 이제 구실로 해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게 이제 1차 아편 전쟁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청과 불평등한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해서 홍콩 할양하고요.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이제 개항시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두 줄 정도 내려오면 에로 사건을 핑계로 해서 프랑스와 함께 청을 공격하면서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에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로라는 이제 배에 이제 그 아편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중국 관리들이 이제 그 아편 몰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뭐야 영국 뭐 국기를 이제 끌어내리고 뭐 밟았다 막 이러한 이제 혐의를 막 들면서 이유를 들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이런 거 이제 체결하면서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이제 상주하게 되고요. 크리스트교 포교 이런 거 이제 허용하게 되죠. 자, 러시아는 이 사건을 중재해준 대가로 이제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남쪽에 이제 광저우 있죠? 이 광저우가 원래 이제 그 외국과 무역을 이제 허용했던 그 유일한 항구였는데 이제 텐진 조약 아니 텐진 조약이 아니라 그 난징 조약 때 뭐 이제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항구가 개항이 되고요. 여기 난징 조약이 있고요. 요 이제 난징이라는 곳이 여기 창장강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양쯔강이죠. 이 양쯔강 하구에 있는 이제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산동 지역이고요. 산동반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황허, 요렇게 황허이죠. 이 황허 일대에 보면 여기 텐진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베이징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보면 자, 탐구 문제, 청해 개항 한번 볼게요. 음, 자료 1번 한번 보면 자 이제 무역 형태 변화 있죠? 이러한 이제 표 같은 거 요거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청하의 은 유출량 그러니까 아편이 들어오고 나서 청나라의 은 유출량이 엄청 이제 심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난징 조약의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는 자료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난징 조약의 각 조항의 문제점을 청나라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라고 돼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외국의 경제적 침략이 확대되고요. 항구가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축소되었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홍콩을 영국에 넘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중국 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취해복권을 인정한다. 자, 이건 뭐 취해복권의 그냥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국인이 청해서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재정이
가속화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국민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었다, 무거워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공행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영국 상인들이 직접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상인과 청상인이 상인의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이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영국과 공동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국 상품에 대해서 결국에는 관세를 적게 하겠다라는 거죠. 영국 상품에 적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탐구 문제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중국 어떤 이제 근대화 과정인데,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각지에서 비밀 결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제 패배 이후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내려와서 크리스토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하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태평천국을 건설했다.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 국가를 세우자. 멸만 흥한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인물 홍수전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토지 균등 분배하자, 남녀 평등, 신분제 철폐 이런 걸 이제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난징까지 점령한 그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중국본 이용장, 그 다음에 지방의 한인 지주 신사, 그 다음에 관료들이 조직한 의용군, 그 다음에 서양 열강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 지도에서 보면 여기 진텐촌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봉기가 시작되고 여기 난징 일대 장악을 하게 됐다. 그 정도 이제 보고요. 자, 내려오면 자, 여성 차별을 줄이려고 한 태평천국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토지를 균등 분배하겠다던 천조전무제에도 원칙이, 남녀평등의 원칙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 줄 내려오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 가족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눠주고요. 사람이 적으면 적게 나눠준다. 자, 요걸 통해서 남녀평등 알 수가 있죠. 한 줄 내려오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면적의 토지를 분배받고요. 한 줄 내려서 과거제를 여성에게 개방해서 여성들도 이제 관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남성처럼 군대에도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 매춘, 전족의 학습 이런 거를 없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양모 운동인데, 자, 이 양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번 이홍장 이러한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한 줄 내려오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기르고 산업을 키워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자, 중체소형을 내세워서 의식이나 제도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정부는 보수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모운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모운동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열강들이 이제 막 이권을 엄청 빼앗아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캉유의 양치차오는 자,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우리가 이제 입헌군주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상공업 육성, 근대교육, 신식군대를 양성하자라고 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을 추진합니다. 법을 변화시키고요.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법이나 제도까지 서양 거를 따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줄 끝에 보면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이제 100일 만에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이제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혼란한 상황에서 자, 이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청왕조를 도와서 서양인을 몰아내자라는 이제 구호를 내세우는데요. 이게
부청멸양 이라고 이제 부르죠. 자, 선교사, 교회, 철도 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의화단 운동은 8개국 연합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이제 배상금 지불하고 또 베이징에 외국 군대를 주둔 허용하는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외국 군대가 이제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주둔을 하게 되고요. 자, 내려와서 자, 변법자강 운동과 갑신정변이 이제 뭐가 비슷하냐라는 거죠. 자, 두 운동은 모두 제도 개혁까지 포함한 급진적인 개혁이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왕위의 외척을 비롯한 보수 권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청나라 정부가 이렇게 이제 개혁을 추진하긴 추진해요. 근데 어쨌든 보수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와중에 이제 신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삼민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는 순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일본에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중국을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삼민주의 할 때 삼민주의 한번 볼게요. 자, 만주종 왕교를 몰아내고 청나라 왕교를 만들자. 민족. 그 다음에 뭐 공화정을 수립하자. 그러니까 황제 체제를 몰아내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토지의 국유화를 실현하는 민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민주의고요. 그 다음에 한 세 줄 내려와서 재정난에 빠진 천경부가 민간 출토를 국유화하려고 하자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신의 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 혁명파라고 하는 건 이제 신의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대총통으로 내세우고 중화민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이 우창 지역의 우창봉기가 이제 조금 이제 컸던 거고요. 혁명이 발생한 지역 해가지고 이제 우창 지역에서 해가지고 점차 여기 남쪽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을 청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하고요. 요 난징 지역에서 중화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줄 내려와서 도쿄에서 혁명파를 모아서 중국 동맹회 결성이 되고요.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해서 임시 대총통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이 순원이. 두 줄 내려와서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폐위시키자 이제 총통직을 위안스카이에게 주고요. 이제 국민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순원이 이제 그 총통직 주죠.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이제 위안스카이가 되고 이제 막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황제 체제로 다시 이제 막 황제 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엔 갑자기 이제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 내 이제 막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군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내려와서 이제 스스로 정리해보자 이게 한번 볼게요. 자,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계기로 개항을 하고요. 시해 법권을 허용했다. 맞는 이야기고요. 강류에 있는 입헌군주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까지 추구하는 양모운동을 벌였다. 여기 양모운동이 아니라 변법자강운동이죠. 삼민주의를 내세운 순원은 다른 혁명 지도자와 함께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정부를 유지하냐 타도하냐 이 제도까지 찬성하냐 반대하냐인데 일단 정부에서 추진한 게 요거 두 가지죠. 관리들이 추진한 게. 그러니까 관리들이 추진했으니까 일단 정부를 유지하자라고 하고요. 양모운동은 제도까지 말고 그냥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고요. 변법자가 운동은 제도도 받아들이자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의 혁명 같은 경우에는 청정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또 여러 이제 제도, 막 입헌군주제 하자, 아니,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그 공화국을 막 수립하자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제도까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의화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천멸양 해가지고요. 청나라 정부를 유지하고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5페이지에 보면 중국의 근대원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홍수전. 여기 이제 여러 이제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주장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던 홍수전이 자,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했고요. 자, 토지를 똑같이 나눠 경작해야 된다. 뭐 천조전모제. 자, 서양 문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모운동 주도했던 이용장입니다.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다. 근데 기술은 서양에 못 미친대요. 자, 그래서 무기가 서양과 비슷하게 되면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기 제조술과 같이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법 저강 운동을 주도했던康유웨이입니다. 지금은 제도까지 바꾸는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러 이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해혁명과 관련된 이제 순원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이 부강해지려면 만주족 청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화단 같은 경우에는 청을 도와서 서양인을 몰아내야 된다, 악마다, 막 이렇게 이제 서양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요기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부분인데요. 이제 일본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미국이 이제 페리 함대 보내서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페리 함대가 이제 함포 쏘면서 시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에도막부가 이제 미국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최국대우 치해법권 인정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다이묘와 천황이 막부가 나약한 외교를 펼쳤다, 이제 불리한 외교를 펼쳤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경제도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지방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막부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68년에 막부가 이제 그 무너지고요. 이제 천황이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천황이 이제 제 1인자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이런 메이지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거 뭐 제도는 여기 사회적으로는 뭐 공건제, 신분제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제도까지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양이 상황을 파악하고 불평등 조약을 고치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문명 개화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죠 지금. 자, 그렇게 이제 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자, 그다음에 민중의 생활 개선,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줄 내려서 끝에 보면 참정권, 국회 개설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 이걸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일본 제국헌법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이 밑에 보면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 하고요. 여기 뭐 이토 히로부미 뭐 이제 사진이 있고 천황이 이제 단발한 모습, 뭐 그 서양 제복 입은 모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면 16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이 동아시아를 침략하다라고 해서 자, 청과 일본의 조공무역을 하고 있던 류큐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조선을 침략합니다. 자, 일본은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당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쳐들어오게 돼요. 군함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조약 맺자라고 하면서 이제 대포 막 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 맺고 이런 이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참고 문제에 보면 동아시아 3국의 개항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징조약, 일본은 미일, 수어, 통상조약, 조선은 강화도조약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 3국의 이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게요. 공통점은 결국에는 막 시해법권, 뭐 최애국 대우 막 이런 게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차이점은 이제 중국은 영국, 일본은 미국, 우리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개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삼국의 개항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이제 삼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졌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이 되었다. 자,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 뭐 식민지, 그다음에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이제 삼국의 개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넘어가면 이제 1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청일전쟁인데요. 자, 일본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황해전, 평양전투 여기에서 이제 청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 맺어가지고요. 랴오동반도 타이완 이제 받고요. 배상금도 얻었습니다. 야오동반도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걸 노리고 있어서 이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삼국 간섭해서 이제 일본이 야오동반도를 다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중국이 이제 이렇게 일본에 패배하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배하자 일본이 이제 가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야하타 제철소 막 이런 거 이제 만들면서 이제 중공업 막 하면서 이제 공업화가 이제 빠르게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일 동맹 체결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여기에서 그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포츠모스 조약 맺고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일본의 어떤 지배권을 이제 거의 인정받고요. 야오둥 반도를 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와 을사조약 맺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식민지가 되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일본이 최초로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일본이 개항 이후에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개혁은 메이지 유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청과 맺은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 조약은 시모노 세키 조약. 자, 요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죠. 제일 먼저 일본이 개항하고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고 조선이 개항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